콜라병과 뒤에 받쳐주고 있는 삼자수가 그다음에 녹근까지 해서 하나의 주제군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 콜라가 앞에 있는 콜라인데,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에까지 뭔가 변화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보니까, 그쵸? 변화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제가 되는 이 콜라가 분명히 주제 위치는 되게 좋죠. 위치는 좋은데 이 부주제랑 겹치죠. 뭔가 같은 병이겠죠. 같은 병이니까 좀 겹치죠. 만약에 콜라 이게 칠성 사이다 병이 아니라 만약에 뭐 사과랄지 뭐 감이랄지 이런 작은 과일이었다면 요 위치도 보면 좋거든요. 좋은데 같은 병을 주제 부주제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실 이 주제감이 더 강조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요 콜라 이 사이다병을 뒤로 넣겠습니다. 뒤로. 사이다병을 뒤로 넣을 것 같아요. 뒤로 넣고 그리고 이 주제가 되는 이 형태를 조금 더 화면 아래로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이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을 살짝 중첩시켰네요. 그쵸? 그리고 병을 주제를 좀 밑으로 내렸고요. 이 칠성사이드를 뒤로 넣습니다. 다시 보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주제가 좀 더 공간 앞쪽으로 나와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먼저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멀리,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공간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보다는 자, 시간도 아무래도요. 앞에다가 칠성 사이다를 놓고 열심히 묘사하고 그리는 시간보다는 이 사이다병이 뒤로 갔을 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을 조금 더 주제 표현에다가 더 집중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이면서도 효율적인 구도입니다. 자, 똑같은 실력을 갖춘 학생이지만 화면 구성의 원리를 이해한 학생이라면 조금 더 좋은 평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아마 이 그림은 저희가 아마 학생 시험작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부분 다 시험작입니다. 자, 가벼움과 무거움을 주제로 이 정물을 가지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가벼운 물체들은 다 공중에 띄웠어요. 띄우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또 여기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다 뒤틀었죠. 네, 그죠? 변화를 막 줬죠. 근데 이 변화가 모든 것에 다 변화를 주다 보면 사실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 산만한 게 되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일단 이런 종이컵이 가벼우니까 띄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얘도 띄우고 얘도 띄웠잖아요. 그쵸? 그럼 이 종이컵은 바닥에 그냥 딱 떠 있지 않게 바닥에 안정감 있게 딱 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 종이컵이 더 떠 있는 느낌이 더 강조되어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쪽이 주제부거든요. 이쪽이 주제부인데 종이컵하고 양배추 반쪽이 이 부주제가 되는 부분이 이 종이학과 벽돌이 주제 쪽과 너무 가깝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제감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학과 벽돌을 이 주제와 조금 거리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주제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변화도 더 잘 느껴집니다. 오히려 종이컵을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변화도 더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라는 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변화를 주는 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라는 건 어떤 일관된 통일성의 규칙 안에서 차이를 통해서, 그죠? 차이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다 변화를 준 거죠.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학도 아까 그림보다는 제가 조금 작게 해서 공간적으로 이 종이컵에 비해서 더 멀어질 수 있게끔 조금 작고 좀 더 약하게 그렸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어떤 그림이 더 공간적으로 보이나요? 어떤 그림이 더 변화 있는 그림으로 보이나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번 그림은 누가 봐도 콜라병이 제일 큰 콜라병이 주제인데 뭔가 보시면 이 삼다수와 이 뒤에 칠성 사이다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 사이다와 이 또 삼다수가 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조금 너무 단순해 보여요. 단순하고 또 답답해 보입니다. 공간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 자, 콜라를 두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아니라 그죠? 이 삼다수를 빼볼게요. 이 삼다수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삼다수를 뺐고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자, 요 위치와 그죠? 요 위치가 물론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요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다를 오히려 그냥 위로 더 올려서 목 부분을 좀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좀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요 위치가 또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 올릴 거고 얘는 제거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훨씬 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요 위치가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공간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답답하지 않고 좀 더 시원해 보이고요. 그리고 변화도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전 그림이죠. 자, 이렇게 하거나 방금처럼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자,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 병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 삼다수를 제가 한번 없애볼게요. 이 삼다수를 한번 없애보고요. 없애고 자, 이 삼다수는 없애고요. 이 앞에 있는 주제와 이 앞에 있는 이 칠성 사이다를 조금 더 화면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역시 이것도 이 직전 그림보다는 더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훨씬 더 시원해졌고요. 그리고 주제감도 더 잘 들게 됩니다. 이런 위치가 그렇죠? 아까는 되게 유사했죠? 위치가 유사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제를 좀 살짝 밑으로 내리니까 어때요? 이 위치가 서로 달라졌죠?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주제감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위치 배치와 공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화면 A를 보면 이게 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누구죠? 1번이죠? 2번, 3번. 그쵸? 이렇게 그러면 1번이 눈에서 제일 가까운 사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2번, 3번. 그쵸? 그리고 중심에 누가 가깝죠? 물론 3번은 아주 중심을 관통하고 있지만 이 3번은 아주 멀리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가장 먼 3번이 된 거고요. 1번이 어때요? 2번에 비해서 이쪽 중심과 거리가 더 가깝죠. 2번에 비해서. 그쵸? 자, B를 볼까요? 1, 2, 3. 자, 동일선상에 있어요. 동일선상에 있는데 누가 제일 눈에서 가까운 정물이냐면 바로 1번입니다. 왜냐면 화면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눈에서 가까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중심에 가까운 게 누구죠? 요 형태죠. 2번, 3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자, 이렇게 C를 보면, 자, C를 보면 화면 앞에 가장 앞쪽에 있는 정보를 보면 2번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중심에서부터 멀어져 있죠? 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죠? 멀어져 있죠? 1번은 중심에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가 되는 거고요. 주제가 되는 거고요. 2번은 부재가 되는 겁니다. 부재. 3번은 이제 배경 물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주제라는 말, 그쵸? 얘가 주제가 되고 1번이, 2번이 부재가 된다라는 말 기억을 하시고요. 자, 3번은 이제 배경 물체가 되는 거죠. 자, 화면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그죠? 네, 더 중요한 위치잖아요, 중심이. 그래야 그 중요한 위치에 중심 소재가 들어가야지 주제감이 생깁니다. 자, 화면 공간의 구성. 자, 화면 공간은 크게 여백과 형태로 구성됩니다. 여백과 형태. 자, 여백. 형태를 제외한 모든, 그죠? 배경이나 바닥. 이게 다 여백이 될 수 있죠? 여백과 형태로 구성됩니다. 자, 전체 화면에서 여백과 형태의 비중은 1대1. 1대1이 적당하다라는 말은요. 1대1이라고 놓고요. 여기는 2대1이라고 놓고요. 여기는 1대2라고 넣어볼게요. 자, 이쪽이 여백이고요. 여기가 형태예요. 자, 형태가 2고 여백이 1이면 그림은 답답해져요. 반대로 여백이 2고 형태가 1이면 그림은 아주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1대1이라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뭐 선생님 1대1 꼭 1대 한 1.5는 안 되나요? 괜찮아요. 선생님 1.5대 그럼 1.5대 여백이 1.5고 형태가 1이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대1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화면 공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부 물체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위치를 잡고요. 그 물체의 크기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위치와 크기를 잡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구성에서. 자, 주제 모양별 공간 배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제 모양별 공간 배치인데 자, 둥근형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의 비가 거의 1대1인 물체들, 가로와 세로의 비가 거의 1대1인 물체를 보통 그냥 둥근형이라고 그냥 얘기하고요. 그랬을 때 화면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에서부터는 어때요? 약간 위쪽으로 배치시켜줘야만 좋습니다. 그리고 중심 부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 부분을 걸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로 긴 형태는요, 이 중심선 부분을 한쪽 면으로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또 가로로 누운 형이 있겠죠? 가로로 누운 형 같은 경우는, 가장 화면 앞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이쪽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누웠을 때. 아래쪽 부분, 이 중심선 아래쪽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앞이 되겠죠. 여기가 앞이 되고 이쪽이 뒤가 됩니다. 그렇죠? 네, 뒤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그림 보면, 자, 이 그림은 자, 2개 있죠. 자, 이 둥근형하고 유사하죠? 네, 둥근형하고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로로 긴 형태랑 유사하죠. 네. 자, 비치볼이 중심 소재, 주제입니다. 그래서 비치볼이 지금 보시면 시선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 부주제 쪽으로 시선이 들어오고 있죠. 얘가 제일 먼저 화면상에서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두 번째로 보이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시선이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3번이 돼야 됩니다.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할 게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리고 여기서 3번에서 시선이 뒤로 돌아서 누구한테 오고 있죠? 네, 이렇게 오렌지한테 오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4번이 되고, 다시 어디로 나가죠? 창 바깥으로 공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중경물체라고 하는데요. 중경도 필요하죠. 왜냐면은 근경과 원경 사이가 너무 텅 비어 있으면 굉장히 너무 좀 썰렁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를 보니까 4분의 1 쪽을 이렇게 딱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물방울 같은 거, 그죠? 비치볼에서 변화를 주고 있죠. 물방울, 작은 점, 그죠? 작은 점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이걸 뭐라고 하죠? 변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애고 요거 없애버리면 그림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보면, 자, 주제가 만들어준 통일. 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변화가 있죠. 그쵸? 이 변화를 다른 말로 재미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역시 균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구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요 그림도 보면, 요것도 보면 어때요? 주제가 세로로 길죠? 화면의 중심선이 어딨나 보면 여기쯤 있습니다. 그쵸? 중심선은 한쪽을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자, 제일 주제의 꽃 중에서도 보면 여기, 그쵸? 요 꽃이 시선을 누굴 향해 있죠? 여기를 향하죠. 그죠? 요 꽃은 여기를 향하고 있고, 얘는 이렇게 서로 방향을 회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회전되고 있죠. 네, 이렇게 공간, 이것도 다 공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선이 부재한테 가고 있고요. 부재는 다시 어디로 가고 있죠? 자, 이쪽으로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1번. 자, 이쪽이 2번. 그쵸? 여기가 3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경물체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 털실이 다시 5번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화면 바깥으로 시선이 나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시선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공간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렇게 털실, 이런 털실 같은 거, 이런 털실 형태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좀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있죠. 이런 요소들이 다 뭐냐면 변화의 요소예요. 변화. 그런 변화를 충분히 재미있게 주고 있죠. 이런 요소를 다 빼버리면 그림이 단조로워집니다. 자, 일단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자, 통일성이 느껴지느냐, 자, 주제감이 느껴지느냐, 주제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변화 있느냐, 변화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